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글로벌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급락한 건 아니고요. 오늘 국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대 연준의 변화 기대.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 둔화는 중국 얘기인 것 같고요. 연준 변화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는 중국이죠. 중국이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미쳤죠. 전 세계 경기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전부 다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풀리는구나 라고 좀 기대를 해보다가 다시 또 코로나 확산했다는 경기 둔화 우려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그동안은 금리였습니다. 11월에 얼마를 올릴지, 그리고 12월에 얼마를 올릴지, 내년에 얼마가 될지, 이런 우려감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1번이었는데,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12월에 얼만큼 올릴지에 대한 여부, 이번 주에 한국인 금통위도 조금의 안개 속에 사로잡혀 있죠. 25bp냐, 50bp냐. 그런데 12월 미국은 좀 더 난항입니다. 75bp냐, 50bp냐,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피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됐죠. 금리에 대한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성이 어느 정도 좀 생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식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다음에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였죠. 다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고, 사우디에 대해서 사우디가 뭐 감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아니다라는 얘기 발표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장중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폭스콘입니다. 애플이 어제 2.17% 하락을 했는데요. 폭스콘 공장의 고용이 이 코로나 봉쇄로 일시 중단됐다. 폭스콘이 10만 명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시 중단됐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매출 둔화 이슈, 이런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매출 둔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애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코엔이 PC 산업 부진 등으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뭐 부정적인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또 경기 침체죠. PC가 좀 덜 팔릴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또 다 같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7% 하락을 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경기에 대한 침체가 좀 지배를 하는, 이슈로는 경기에 대한 침체가 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는 제가 연준의 변화 기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많이 변화하죠. 요즘에 매파했다가 비둘기파했다가 다시 매파했다가 이제 또 비둘기 나옵니다. 어젯밤에 비둘기파가 나왔는데요. 이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 과도한 긴축 정책을 경계해야 된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런 비슷한 언급들이 나왔었죠. 연준에서 이제는 다시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제 좀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2월 50bp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우려감들, 과도한 긴축 우려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호재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상승폭 만회하는, 그러면서 다우는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주들 좀 조정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호황제가 약간은 서로 상쇄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애플 관련된 종목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릴 때 경기 침체, 그리고 뭐 폭스콘 PC 산업 이런 말씀 드렸는데,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좀 차이점은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6.84% 하락했는데 뭐 리콜 이슈 부각이 됐고 암호화폐 관련 주기도 하죠. 테슬라가 암호화폐 시장 좀 부진한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좀 하락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의 SDI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움직임은 미국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나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뭐 중국 관련된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뭐 인민일보가 과학적인 방역 이런 부분을 좀 언급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좀 무식하게 다 이렇게 뭐 못하게 하고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정 부분 괜찮은 부분은 좀 풀어주고 좀 방역을 해야 될 부분만 좀 방역을 하는 그리고 좀 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모습들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시작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애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 세 부분은 투심이 좀 약화가 될 수 있고 2차 전지는 조금 덜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하락폭은 미국 시장보다 덜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굉장히 좀 이 지수도 소폭 하락 혹은 뭐 소폭 상승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의 악영향,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한 가지는 전일 국내 시장이 하락을 이미 했죠. 하락을 꽤 깊은 하락이 예상보다 꽤 깊은 하락이 전일 좀 나왔습니다. 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가 이 박스권 하단에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2,400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꼭 오늘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가격적으로도 최근에 좀 많은 내력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이 부분이 뭐 물론 이제 환율은 오늘 뭐 소폭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수급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도 금액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최근에 좀 많이 초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 좀 낮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방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우선은 이미 어제 맞았고, 그리고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에 거의 근접했다는 부분, 여기까지 뚫고 내려갈 만한 그런 재료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는 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연결고리에서 봐야 될 종목 한번 뽑아 보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신세계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또 이제 신세계 하면 또 평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미도 요즘은 많이 덧붙여 주시는데요. 왜 연결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호실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3분기는 이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매출액은 뭐 컨센서스에 뭐 대부분 증권사에 좀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했다라는 데도 있고 뭐 아니면 영업이익 증권사들 뭐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을 했다 이런 이 레포트 나오는 데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출과 호실적 이 부분은 최근에 이 SSG가 뭐 프로야구 우승했죠. 그러면서 연말 특수 그러면서 프로야구 우승에 대한 통합 우승에 대한 세일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렸습니다.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카트가 동났다 뭐 이 정도 뉴스도 제가 봤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이 역대급 실적을 뭐 단시간 내에 이 쓱세일이라고 불리죠. 이게 좀 공략을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 단기간이지만 이런 정도의 호실적 뉴스가 있다라면 수급적으로는 좀 이 긍정적인 영향 뭐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그렇고 이 부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보여지는데 좋은 종목 올라가다 보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지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근데 또 하락을 하다 보면 실적이 이 정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또 다시 상승하다 보면 가격적인 부담도 또 느껴지고요. 이렇게 이 오락가락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이제는 제가 실적 말씀만 한 두세 달 정도 연속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적도 실적인데요. 더 중요한 게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좀 아래에 내려와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부근인데 실적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 좀 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신세계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가격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 자, 그럼 신세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앞서서 뭐 쓱세일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쓱세일은 좀 마트 쪽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됐는데 신세계로 가져와 보면 신세계는 마트보다는 좀 백화점이 사실은 실적 비중에 있어서 훨씬 좀 높습니다. 근데 백화점을 좀 살펴본다라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인데요.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백화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백화점은 고가의 제품들이 많고 신세계의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놓고 보면은 명품과 패션이 좋았습니다. 명품과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 좀 고가죠. 고가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가장 좀 둔감한 소비 품목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부자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를 한다. 이런 것처럼 고가 제품들, 신세계의 지금 3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이런 고가 상품들은 경기 침체의 영향 상당히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사실은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임차료가 굉장히 좀 높죠. 수백억 원대의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임차료가 올해 12월 임차료 입찰 다시 이루어질 건데요. 내년 실적 바라본다라면 임차료 당연히 좀 떨어질 거고 임차료 매출액은 지금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은 둔화에 좀 민감하고 면세점은 잘 팔리고 있는데 임차료 너무 비쌌었는데 임차료가 이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 실적의 가장 큰 두 기둥이 상당히 좀 선방할 수 있는 2023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23년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또 쌉니다. 주가 가격적인 매력도도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에 대한 지금 바닥이 사실 20만 원, 21만 원 정도가 주가 가격상 거의 바닥권입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근접을 했는데 내년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자리가 21만 1,500원. 어제 한 1% 가깝게 밀렸었는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잡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내년도, 그러니까 단기간에도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내년 한 상반기, 한 1, 2분기 정도까지 본다라면 한 24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신세계 모멘텀과 가격이 괜찮네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고요. 목표가로는 24만 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24만 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짧은 전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신세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